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자, 관찰 배웠습니다. 네. 센스. 그 다음이 제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뭘 제약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 책에서 이 부분을 제일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네, 있어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하려면 시간과 돈 혹은 뭐 전반적인 환경 이런 게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좀 생각하시잖아요. 여유 있게. 네. 좀 자유롭게 풀어놔야지. 막 이렇게. 그러면 그냥 쉬시죠. 사람들은요,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짜 몽상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상자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상자요. 네, 창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자꾸 think outside the box, 그러니까 상자 밖으로 나가서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말의 그 숨은 뜻을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상자 말고 다른 상자도 좀 찾아보란 얘기거든요. 그건. 아, 그냥 단순하게 틀을 벗어나라가 아니라 네네. 다른 틀도 가져봐라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나가라 그러니까 예. 나가면 오케이 안녕. 네. 별로 할 게 없어요. 나 쉴게. 네. 어. 그래서 인간의 뇌는요, 진짜 제약 조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생각을 잘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봐 그러면 그게 아무거나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상사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알아서 잘해와. 알잘 깔딱센. 알아서 잘 깔끔하고 딱 떨어지고. 딱 떨어지게 센스 있게. 예.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에 알아서 잘 해와라는 말에 진짜 네가 마음대로 해와라는 게 아니고 네네. 사실은 되게 제약을 많이 걸어준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지? 그런 거 다 맞춰가지고 내 눈에 딱 들어오게 해와야 돼.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눈치만 보게 되거든요. 그죠. 네. 까다로운 상사. 그거는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건을 걸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예. 냉장고를 부탁해. 네. 아, 그 들어있는 네네. 식재료만으로.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15분 만에. 거기 출연하시는 셰프가 네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보통 자기 레스토랑에서 요리할 때 15분 만에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특히 파인다이닝 하시는 분들은 풍부하게. 네. 근데 한정된 재료로 또 주제도 정해놓고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음식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음식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의외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출연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간다. 근데 그거는 제약 조건을 걸어줬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없던 메뉴가 나오고. 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것도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면 예. 뭐가 어느 정도 언제 필요한지를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조건이 걸린 상태에서 시작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이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은 아, 이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조건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제거하고. 이런 제약 조건이 좋은 거네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근데 오히려 더 풀어놓으면은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멍 때리게 되고 네. 몽상하게 되고 네네. 쓸데없는 생각하게 되고 약간 저는 그 뇌가 제약을 받는다는 조건일 때 제일 많이 그거 떠올리거든요. 샤워하는 상황. 샤워하는 상황. 네. 신기하게 샤워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머리 감을 때도 그렇고. 네네네. 항상 그래서 머리 감으면서 또 직원들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지? 샤워하면서 회의 때 뭐 하지? 또 우리 신규 사업을 뭘 해야 되지? 막 이 생각 하거든요. 네네. 근데 또 떠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아마 기존의 상자에서 다른 상자로 살짝 옮겨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스트리트라는 공간에만 계시면 이 상자 안에서만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언가 다른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상자에서 잠깐 벗어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상자를 바꿔보는 거. 위스키 좋아하시나요? 위스키 제가 술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1잔, 2잔 마시더라도 맛있는 위스키를 마시고 싶어 하죠. 아, 네. 요즘 한국에서 위스키가 꽤 관심을 많이 받고 그쵸, 있잖아요. 예. 근데 위스키는 대부분 스카치. 그 이유는 숙성 때문에. 네네. 네. 근데 위스키 매니아들한테 굉장히 잘 알려진 위스키 중에 하나가 네. 대만에서 만드는 카발란. 저 그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 한 번 먹어봤는데 엄청 좋아합니다. 네.
카발란에서 PPL이 들어와요. 아저씨 한번 연락해볼게요. 네. 근데 카발란 위스키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다 뛰어넘어서 만든 거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도수가 이제 스카치 위스키는 무조건 딱 40도여야 되고 그래야지 그 스카치 그쪽에서 인증을 해주는 네, 위스키고 뭐 이건데 거기는 뭐 50몇 도던데요. 네. 네. 다 블렌딩 된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열대 기후잖아요. 아 대만이. 네. 그러면 아열대 기후는 숙성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숙성 과정에서 엔젤스 헤어라고 불리는 증발량이 있어요. 예. 그게 날아가는 거. 네. 그게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는 연간 많아야 2%인데 아열대 기후에서는 15%입니다. 효율적이네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저거 뭐 한 30년 동안 어디 오크통에 넣어놔야 되는데 네. 대만에서는 뭐 한 10년만 넣어놓으면은 쟤네 30년 놓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위스키 하면 숙성 기간에만 혹시 집중을 했던 게 아니냐. 그렇죠. 근데 상자를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면 숙성 기간에 집중했던 이유는 오래될수록 깨끗한 맛이 나고 풍미가 좋기 때문이다. 그러면 숙성 기간으로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숙성 과정에서 풍미가 좋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을 걸고 그런 상자를 만들어서 위스키를 생산한 거죠. 아예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근데 그 맛있더라고요. 물론 네. 약간 뒤에 보면 이렇게 카라멜 향도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에서 시작된 그 위스키 국산 맥주 네. 몇 김창수 년- 위스키. 예, 그건가? 아닌가요? 네, 네, 아무튼. 골든블루. 아, 네네, 골든블루. 네. 거기에 이제 부산 시장부터 다 네, 먹어가지고 맞아요. 막 네. 전국을 제패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몇 년산 이런 것도 없고 스카치 위스키도 아닌데 맞아요. 저도주였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일 잘 먹혔잖아요. 제일 잘 팔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을 딱 바꾼 거고. 그렇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위스키. 야, 이게 그 생각의 박스를 바꿔라.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옛날부터 틀에 얽매이지 마라 이건데.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틀 자체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틀에 있는지조차 인식을 안 하니까 네. 벗어날 틀이 뭔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본인이 어떤 상자에 있는지를 알아야 상자를 좀 바꾸든 상자를 비틀든 아니면 새로운 상자를 만들든 할 거잖아요. 근데 계속 원래 하던 대로만 하고 빠르게만 하려고 하면 그렇죠. 야, 회의실로 모여봐. 네. 늘 같은 회의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좀 물리적으로 좀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바꾸는 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아예 시간을 딱 완전히 빼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는 1년에 일주일 동안 생각 주간이라는 거를 갖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빌 게이츠니까 가능하지. 맞아요. 누가 뭐 1년에 일주일 동안 나는 생각만 할 거야. 이럴 순 없는데 그걸 왜 1년에 일주일 꼭 모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만 따로 생각하는 시간을 빼도 꽤 효과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늘 앉아있던 책상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좀 벗어나야 벗어나시는 게 좋죠. 저는 아예 내 본업과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어떤 방식이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대표님이 드럼을 배우러 다니신다고. 예. 드럼을 치시는 건 아니죠. 저 옆방에 전자드럼이 있긴 한데 지금 먼지만 쌓여가지고 지금 한 네. 사놓고서. 네. 아니면 갑자기 한국 무용을 배우러 다니신다거나. 이게 뭐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뭐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흥미가 생기고 예. 나의 관심을 끄는 거 그냥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 나도 모르는. 네. 일단 나도 모르는 상황에. 네. 그냥 자꾸 해보시는 게 좋고요.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해서 제약을 둬라. 네. 그 이제 구체적인 거는 뭐 시간 제약, 뭐 틀, 비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버퍼링 싱킹 안에 네. 있습니다. 버퍼링 싱킹. 그 다음 나오는 게 재구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그 말씀하신 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또 네.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을 네. 이걸 재구성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뭔지 일단 아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의 프레임만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원래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예전에 어떻게 썼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거나 할 때는 프레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가 전체 풍경에서 내가 담고 싶은
곳을 담는 거예요. 골라야죠. 네. 그러면 A라는 화가는 여기를 담았지만 B라는 화가는 다른 걸 담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각자의 시선이에요. 음. 그러면 이 세상에 1000명이 있으면 프레임은 10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레임은 모두 다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잘 못 받아들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프레임, 네. 잡아놓은 프레임,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프레임, 또 요즘에는 SNS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프레임.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요거 이제 영어로 하면 Are you biased?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당신. 네, 네. 한국말로 하면 너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걸요? 내가 무슨 그렇죠. 나는 중립이야. 나는 네. 중도야. 네. 내가 오라. 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중립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완전한 착각이고요. 그리고 거기 Are you biased라는 질문에 yes라고 안 하고 no라고 하면 그거는 본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하고요. 네. 가장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겠죠.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고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나는 그 중간 어딘가에 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점에 있으면 그 사람만 그냥 중립인 거죠. 나머지는 다 아닌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서 있는 자리에서 왼쪽 보면 좌파고 오른쪽 보면 우파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든 네. 그래서 일단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그럴 수 있다. 네. 아니요. 그럴 수 있다가 아니고 내 의견은 편향돼 있다. 아 그래요. 네. 내 의견이 편향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할 뿐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인의 평균적인 얼굴 사진이 뉴스에 나와요. 네네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오 한국 사람 이렇게 생겼지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평균은 근데 그런 평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되게 추상적인.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중립이 아니고 네. 근데 그걸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대화가 잘 통할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러질 않죠. 그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징이 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교적인 영향을 오래 받아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교적인 영향의 특징과 장점 중에 하나가 조화와 화합이에요. 그리고 농경문화권의 영향도 있었죠. 다 같이 그쵸, 모여서 다 같이 돕고. 도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만 강하게 내는 거가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조금 조심스럽게 전달하려는 노력.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의견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의견을 내야죠. 조심스럽게 내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네. 근데 또 상대방의 의견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네.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중립적이라는 생각 그 자체도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아까 프레임에 대한 그 뭐 1000명 있으면 1000개의 프레임이 네. 존재해야 네.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인식하는 그 프레임도 좀 다르다. 달라요. 그 미국-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너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 네. 프레임에 씌우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미국에서는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면 이제 프레이머가 되잖아요. 예. 프레이머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뭐 좀 프레임이 별로 없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건국할 때 예. 헌법 제정한 사람들을 프레이머라 그랬어요. 건국의 아버지들. 네네. 조금 하나 덧붙이면 더 파운딩 프레이머 이렇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연방 공화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정부가 있고 연방 정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헌법을 만들 때 주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연방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각 자기들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한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서로를 설득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로 타협하는 지점들이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헌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헌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프레임이라는 것도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네. 자꾸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났을 때 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환경이 달라졌고요. 심지어는 뭐 한 달 전 혹은 6개월 전이랑 지금도 달라졌잖아요. 근데 상황이 달라졌는데 끝까지 내 의견을 고수한다? 이건 이상하죠. 아하. 우리나라에서 근데 말 바꾸면 뭐라 하는데.
저 사람 작년에 출연했을 때랑 지금이랑 다르다고. 다른 얘기가 없어서 옛날에는 저 엔비디아 사라 그랬더니 지금은 팔라 그런다고. 작년에 출연했을 때 무슨 얘기했는지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이 매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또 업황이 또 산업이 달라지면 투자 의견이 매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의견을 자주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견만 내시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매수해서 매도 의견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예. 그런 설명을 좀 친절하게 붙여주시면 그렇죠. 논리적 근거. 네. 근데 이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때로는 100페이지가 넘기도 하거든요. 리포트가. 근데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아 그렇죠. 네. 투자 의견만 보고 빠르게 끝. 저 사람 작년에 이거 하라 그랬어. 이렇게 했어. 사라 그랬는데 끝. 그 안에서 경우의 수. 이게 시나리오들도 있거든요. 애널리스트 다 쓰거든요. 불 케이스, 뭐 베어 케이스, 막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이렇게 막 감안을 해야 된다는데 사람들이 그거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와이스트리트를 보셔야 됩니다. 와이즈 클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와이즈 클럽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를 모셔다가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했죠. 세미나를. 근데 그 정도는 들어야 그 산업과 기반에 대해서 네, 이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나만의 또 프레임이 생길 수 있는 건데 네. 너무 또 이제 단편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그 관찰 네. 그냥 시각적으로 내가 본 게 맞아. 그때 사라고 했잖아. 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가 있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와이스트리트 같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가 있는 구조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 투자자들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읽고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중간에서 잘 해석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그거 언제 보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결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혁신이 네, 발명이 아니다. 혁신은 발명이 아닙니다. 연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에서. 발명은 발명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명 대회가 있습니다. 네. 발명 대회 거의 매년 개최되거든요. 예. 거기에 출품작도 엄청 많고요. 네. 수상작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경우는 별로 없고 제품으로까지 나오는 경우는 네.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예. 왜 그러냐면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뭐라 그랬냐면 아이디어는 싸다. 근데 그걸 실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 옆에는 텀블러 뚜껑만 해도 뚜껑 여는 방식 진짜 맞아요. 천지만별 아닙니까? 네, 정말 많아. 근데 어떤 거는 더 편리하고 하다 보면 뭐 불편하고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많지만 실제로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네. 대량 생산까지 갈 것인가 그렇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요. 반도체에서도 더 미세하게 회로를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수율이거든요. 수율 안 나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결국은 양산 기술이다. 그러니까요. 구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건 그러면 뭔가 융합 이런 개념일까요? 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얘기로 다시 돌아요. 양산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예. 아이디어 낸 사람만의 그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술을 정말 문제없이 구현해낼 수 있도록 치열하게 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린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지. 최초의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고 네, 네. 야 이거 해봐. 네. 야 왜 그대로 안 돼? 아이디어 네. 좋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예. 아이디어의 소유권 싸움만 하게 됩니다. 그냥 특허만 여러 개 걸어놓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에만 집중하면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끄집어냈을 때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 공유했다가 내 아이디어 뺏기는 거 아니야? 베껴간다. 네네. 근데 그 아이디어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요. 네. 아이디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발명대회에서 상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나도 했는데. 네. 저게 뭐야? 저게 어떻게 발명왕이야? 막 이렇게. 네. 근데 그 구현하는 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불가능할 수 있고 네. 처음에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그게 이제 혁신을 가져가는 과정인 거고.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자세하게 보면 자꾸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꾸 연결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심리학 전공인데 네. 심리학 서적만 계속 본다고 뭔가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그 심리학 전공 서적에 나오는 전문 용어들을 가지고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바로 채널 꺼버리겠죠. 그럼 거의 뭐 대학교 강의죠. 네. 예. 요즘 대학생들도 싫어합니다. 재밌게 해야 되고 네네. 거기 인문학이 들어가야 되고 역사가 네. 들어가야 되고 세계사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네.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주셔야 내가 하는
내가 꺼낸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의 설득력도 커지는 거죠. 그게 이제 책에서는 낯선 연결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셨더라고요. 낯선 연결. 아메 레온도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힙하고 핫한 브랜드인데요. 라면이야? 아메 레온도르. 이걸 만든 사람은 테디 산티스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뉴발란스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뭐 997, 990, 827, 550 이런 시리즈랑 다 협업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거는 LVMH가 여기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루이비통의 네, LVMH가요? 네. 2022년에 지분 투자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왜 알려졌냐 하면 이 아메레온도르의 기본 컨셉은 미국의 클래식 브랜드, 그 다음에 지금의 스트리트 패션, 네. 그거를 연결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낯선 연결이죠. 그래서 이제 앤디 워홀이나 랄프 로렌이나 예. 마이클 조던, 예. 1990년대의 이미지, 그 예. 감성을 가지고 201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또 구현해냈다는 게 더 네, 신기하네요. 네. 아이디어는 낼 수 있겠지만 그냥 시간 그렇죠, 두 개 딱 지정하고 이거 연결해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레트로와 모던의 짬뽕. 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있겠지만 사실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낸 거고. 네.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